오늘 주제는 보험사에서 싫어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저에게도 손해가 되겠지만 여러분들께 양심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고 나서 제가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을 정리했으며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후회가 됩니다.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 사람이나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병원비로 고생해본 사람이라면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보험 준비를 잘 해뒀지만 매달 보험료만 내고 크게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보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나이와 병력으로 인해 가입을 못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상황들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보험 상담을 해본 경험으로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보험료를 딱 본인의 여력에 맞게 내고 있었고,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알고 나서는 그동안 보험 특약과 보장 금액들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70대 고객님께서 보험 가입 문의를 주셨습니다. 70대의 나이라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다 보니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야 했고 보험료 대비 보장 효율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들을 안내해드리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가입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70대 고객님께서도 6만원대의 보험료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했고, 이 고객님의 감사 인사가 잊혀지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 의미 없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 가입 예정이시거나 현재 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본인이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의 지출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보험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이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추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간혹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둘 다 좋은 보험이지만 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 의해 유지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평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요. 실비보험은 민간회사가 판매하는 민영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회사의 단체 실비를 통해 자체적인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 보험은 보장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에 있어서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보장 한도가 구분되어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까지도 모두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보험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비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 기준으로 50대 분들께서도 2, 3만원 정도면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들을 과하게 준비하는 건 사실 돈이 아까울 뿐이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의료 지원 혜택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보험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혜택에 대해서 전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혜택이며, 실제로 환자가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분위 기준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된 비용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경우에 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나라에서 모두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10분위로 나누어 본인이 내야 하는 상한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부담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었다면 소득 1분위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87만원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은 1년에 87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급여 항목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한다면
가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납입하시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이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1000만원 중 87만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913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부담을 해주게 되는 거죠.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해당되는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더 이상은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병원 한 곳에서의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본인 소득 분위에 맞는 상한액까지만 병원비를 내시면 되고, 한 가지 질병으로 한 병원만 간 게 아니라 이곳저곳 온몸이 아파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고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상한액보다 병원비를 적게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1년 동안 병원에 지출한 총 비용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 초과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1년 동안 병원을 좀 자주 다녔다 싶으신 분들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누르시고 편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거나 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받은 뒤 상단의 민원 요기요를 누르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뜨는데, 해당 신청란을 누르시고 본인 인증을 하시게 되면 간편하게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신 뒤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24년부터 지원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 소득 수준 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항목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과거에는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의 10%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원일 경우 10% 금액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재산 기준 역시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됐고, 기존의 경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지만 최근 들어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 한도 또한 연간 3천만원 한도에서 연간 5천만원 한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8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의료비의 80%를 지원해주며,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분들은 개별 심사를 받으신 뒤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지만 민간 실손보험이나 국가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엔 수령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 비율을 계산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내가 앞서 다른 보험으로 이미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무작정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말씀드리면 2번, 3번 발걸음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중증 희귀질환 등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한테 이런 큰 병이 발생했을 때 나라에서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줍니다.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 질환은 90% 이상을 지원해주고 암을 예로 들면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해야 한다면 재등록해서 다시 5년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이런 치료들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에만 해당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보험료가 지원되는 항목들을 말하고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 민간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간보험이라면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처럼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같은 중대질환 발생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정도는 하나쯤 가입해두는 것도 좋겠죠. 이 산정특례 제도는 비급여 보장이 안 된다고 해도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받게 되면 내가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을 해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환수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산정특례 제도는 내가 민간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들을 알려드려 봤고요.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내 소득분위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정해진 기준까지 부담하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초과된 금액이 있을 경우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의 미적용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내 소득 수준 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의 50% 이상 지원해주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정특례 제도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암, 뇌,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더라도 나라에서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내가 아팠을 때 병원비 때문에 인생이 크게 힘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보험이 없어도 나라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 우리 삶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민간보험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으니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민간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보험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중에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심각하게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